네, 가기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과학 라디오의 진행자 환경공학과 19학번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21학번 이하라면 졸업전 모두 채워야 하는 에픽 제도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 두 분을 모셔가지고 에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21학번 조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ST학과 21학번 김현입니다. 네, 연서씨, 현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기대 학우분들께 에픽 관련 꿀팁을 알려주실 아주 귀한 분들인데요. 오늘 좋은 정보 쏙쏙 뽑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에픽 점수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연서씨 혹시 에픽 점수 어떻게 되시죠? 저는 520점입니다. 만점이 700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맞을까요? 네, 졸업하기 위해서는 700점을 채워야 하는데 저는 총 520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수분이 나오신다길래 180점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좀 더 알아가보고자 나왔습니다. 고수분이라니까 점수가 벌써 궁금해지는데 혹시 현씨는 점수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700점 만점에 1250점을 채웠습니다. 1250점이면 정말 높은 점수네요. 연서님도 많이 채웠고 현씨는 진짜 어떻게 700점 만점에 1250점을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픽 학번이 아니라서 에픽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에픽이 뭔지 한번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에픽이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재상을 윤리적 인재, 실천적 인재, 창의적 인재로 정의하고 각각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픽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을 인문, 소통, 학문, 글로벌, 창의, 융합 역량의 6대 에픽 핵심 역량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에픽의 사전적 의미처럼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는 장대하고 대단한 일을 미래에 수행할 인재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픽을 채우면서 도대체 에픽이 어떤 뜻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도 21년도에 입학하면서 계속 채워야 된다 말은 들었는데 뜻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픽 요건 같은 경우에 21학번부터는 이 점수를 700점을 채워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픽 고수인 현님, 네. 그 취득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네, 당연하죠. 에픽 졸업 요건은 필수 요건, 선택 요건, 그리고 면제 요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필수 및 선택 요건 취득 점수의 총점이 700점 이상일 경우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필수 요건이랑 선택 요건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럼 이 필수 요건하고 선택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도 같이 얘기하려고 배워서 공부하고 왔는데요. 필수 요건은 다양한 게 있어요. 취업 진로 본부 및 학과 주간 현장 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400점, 200점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학기 중에 프락시스 디그리 교과목이 있거든요. 이수하면 400점을 받을 수 있고요. 해외 교환학생을 가거나 복수학위, 운영학과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또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CI 등재지 또는 KCI 등재지, 논문을 게재할 경우 각 조건에 따라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어 공인 어학시험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는 교내 모의시험 점수도 인정된다는 점이 꿀팁인 것 같네요. 중국어나 일본어 공인 어학시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을 하거나 창업 동아리, 창업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다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 한 개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항목들 중에서 한 개의 항목은 무조건 필수로 취득을 해야 하고 700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항목으로 더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필수 요건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아신 건지? 네, 저는 서울과기대 통정식에서 에픽 졸업 요건 현황란에서 확인을 해요. 이곳에 들어가면 제가 어디서 점수를 취득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다른 항목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통정시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 요건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택 요건에는 우선 아까 필수 요건에 해당하던 중국어나 일본어 공인 어학 시험 점수 취득도 있어요.
그런데 필수 요건에는 중국어의 경우 신 HSK 5급 이상에 해당되면 필수 요건에서 에픽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데 4급부터는 선택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즉 고득점일수록 필수 요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선택 요건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특허 출원을 하거나 학회 발표, 자격증 취득, 공모전이나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에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수료 시에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수 요건에서 한 개를 채우고 또 이제 선택 요건과 필수 요건 중에 이제 합쳐가지고 700점을 채우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외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점수에 따라서 에픽 점수도 다르고 현장 실습이나 교환 학생 같은 것들도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니까 에픽 졸업 요건 책자나 통정시에서 꼭 확인을 하시면서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공인 영어 시험의 경우 학과마다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인정 비교과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혹시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정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에픽 졸업 요건 심의위원회에서 졸업 요건으로 인정받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열려요. 이거는 에픽 폴리오 시스템에 접속해서 학습 활동에 들어가서 인정 비교과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강의나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 인정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픽 점수를 빨리 채우셔야 하는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으니까 찾아서 신청하고 들으시면서 점수를 빨리 획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에픽 점수 700점이나 되는 점수인데요. 혹시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 9급 이상에 진출하거나 전문 대학원 중 법학, 의학, 약학 계열 합격자,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에픽 졸업 요건으로 충족되어 면제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외국인 학생들은 에픽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편입생들은 총점 700점이 아니라 350점만 넘기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에픽 고수들답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에픽을 취득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님이랑 현님은 학교 생활하면서 혹시 어떤 활동을 토대로 에픽 점수를 채우셨을까요? 저는 에픽을 위해서 따로 활동을 한 건 없고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수가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성적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에픽을 취득했는데 전공 설명회 등 학과 행사나 포토샵, 스피치 등 비교과 강의들이 또 이 클래스에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듣고 또 학교에서 진행한 진로 적성 검사 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점수가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네요. 1250점이나 되시니까 따로 노력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 낸 김에 학교에 뽕을 뽑자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픽 점수 인정되는 활동 외에도 에픽폴리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일반 비교과 활동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MCT 학과 특성상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선님처럼 이렇게 채워지는 점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했던 프로그램은 먼저 드론 캠프가 있는데요. 여름방학 중에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드론을 직접 설계하고 원리도 알아보고 날려보는 활동도 하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텐시브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랑도 조를 짤 수가 있고 다른 과 사람들이랑 조를 짜는 게 권장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까지도 깊게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되게 뭔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하기도 벅찬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학년 때 해볼 만한 에픽 활동이 있을까요? 1학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그런 에픽 활동.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또 재미있는 에픽 활동들을 좀 꼽아봤어요. 먼저는 MBTI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라서 이렇게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을 해요. 다양한 활동이 올라오니까 공지사항 확인을 해서 마음에 드는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를 위주로 하는 활동에도 에픽 점수를 부여하니까요. 새내기 여러분들도 이런 활동들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런 재미 말고 또 약간 좀 의미 있는 활동도 있을까요? 학과에서 진행하는 취업 박람회나 그리고 선배 초청 특강을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1학년 때 갔을 때는 선배님들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과목도 못 알아듣겠고 기억도 잘 모르겠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도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되게 1학년 때 뭘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는 선배분들도 계세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길도 있구나, 이 정도 노력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에픽 점수도 채우고 또 진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좀 나름 어느 정도 채우셨는데 이렇게 에픽 점수 이렇게 빨리 채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사실 주변에서 에픽 점수를 빨리 채우거나 에픽 점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활동을 하다 보면 700점 정도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에픽 프로그램이 취창업 준비 및 핵심 역량 개발을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혹시 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빨리 채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연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막 빨리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저학년 때는 좀 재미있는 것 위주로 그리고 3, 4학년 때는 취업에 도움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그렇게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너무 그거에 무리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에픽을 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번 학예에 직무 아카데미를 참여를 했는데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에픽이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취창업 준비 및 자기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픽폴리오 활용법에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픽폴리오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취직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점수를 채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알아보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들었다라는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을 할 때도 사이트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부터 했던 활동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픽 고득점자분들과 함께 유용한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분 오늘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라디오 하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했었지 과거도 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남은 180점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다니 저도 참 마음이 놓이네요. 앞으로 두 분 졸업까지 즐거운 대학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서울과기대 학우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펼쳐보려 해 수없이 상상해